네, 안녕하세요. 워카 김한영입니다. 저는 지금 킨텍스로 가고 있습니다. 서울모터쇼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킨텍스로 가고 있는 와중에 엄청난 뉴스가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드디어 미국에서 관세를 발표했다는 건데요. 관세는 예상했던 대로 25%를 맞게 됐어요. 자동차 업계의 우려보다는 조금 낮긴 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업계에는 자동차에 대한 이 품목별 관세 25%에 거기에 국가별 관세 25%를 또 맞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50%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여러 자동차 회사 사장님들과 얘기했던 바로는 사장님들이 그런 것들을 우려했는데 그것까지는 아니어서 그나마 조금은 다행이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5% 관세라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쏘나타 가격이 4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쏘나타 가격이 갑자기 5천만 원으로 뛰는 겁니다. 산타페 가격이 1,000만 원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이 더 올라갔을 때 현지에서 생산되는 1,000만 원 싼 제품하고 과연 경쟁할 수 있을까? 자동차 같은 건 1,000만 원이 비싸버리면 절대로 팔 수가 없게 됩니다. 트럼프는 얘기하죠. 자동차 회사가 그걸 부담하면 될 거 아니냐. 관세 1,000만 원 그거 너네가 내 라는 거죠. 아니 너네가 내면 소비자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면 그럼 될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가능할까?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면 자동차는 정말 마진이 없는 제품이에요. 지금 자동차에 대해서 우리가 현대차가 역대 최대 마진이라고 얘기해서 10%가 넘었어요 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동차는 마진이 10%짜리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가격에서 25% 관세를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흔히 자동차 업계에서는 룸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깎아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조금만 깎아주면 미칩니다. 자동차 산업은 함부로 뭔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관세가 25%를 맞았다. 미국에 손해보고 한두 번은 팔 수 있겠지. 그런데 미국에다 100만 대를 팔아야 되는데 100만 대를 어떻게 손해보면서 팔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숫자가 돼버렸습니다. 25%면 아예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25% 관세가 있는 나라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인도가 25% 관세거든요. 한국에서 인도로 수출한 건 사실상 0에 가깝지만 완전한 0은 아니니까 미국에도 그 정도는 수출될 수 있겠죠. 아니 미국에서 생산하잖아요. 미국에서 생산하니까 상관없겠죠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미국에 판매되는 현대기아차는 연간 170만 대입니다. 그 170만 대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게 100만 대가 넘어요. 미국에서 70만 대 만드는 겁니다. 지금 현대차가 새롭게 공장을 만들었지만 그게 지금 30만 대 규모고 50만 대까지 늘리는 생산 공장 증설을 이제 시작하기로 했거든요. 그거 공장 증설 다 해봐야 120만 대입니다. 우리 170만 대를 팔아야 되는데 현대차 미국에 있는 공장 최대한으로 돌려봐야 120만 대니까 미국에 판매되는 양에 비하면 택도 없이 부족하죠. 지금 공장을 아무리 돌려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판매량 급감이 불보듯 뻔하다. 한국의 자동차 수출이 잘 된다고 하잖아요. 그 자동차 수출의 48%는 미국으로 수출됩니다. 자, 우리나라가 자동차 수출한다는 건 다 미국에다 한다는 거예요. 인도니 중동이니 중국이니 등등등 다른 나라에도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미국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무역 흑자국을 놓고 봐도 미국이 가장 큰 무역 흑자국. 중국은 얼마 전까지 무역 적자였어요. 원래는 중국이 최대 무역 흑자국이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하고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대안으로 찾은 게 미국입니다. 어쨌든 중국을 팽하고서 얻은 시장이 미국인데 미국 시장에서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지금 계란은 나눠 담아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전혀 계란이 나눠 담아져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에서 만약에 이렇게 25% 관세를 받게 되면 다른 산업들 물론 문제지만 다른 어떤 산업보다 자동차 산업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GM은 더 큰 문제입니다. GM은 지금 트레일블레이저와 트랙스 밖에 없는데 그 중에 거의 90%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어요. 사실상 미국 생산의 아웃소싱 기지같이 사용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 또한 미국의 관세 25%를 내고 가야 되거든요. 25%를 낼 바에는 한국에서 생산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차라리 멕시코 공장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미국 공장에서 어떻게든 더 생산을 하는 게 더 저렴하게 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GM 같은 경우는 당장 이번 달부터 공장을 돌리는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야 공장 돌리지 말고 우리 철수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죠. 현대차, GM 그리고 자동차 부품사들도 역시나 25% 관세를 맞게 되거든요. 한두 개 회사의 문제가 아니고 대미 수출을 하고 있는 대부분 기업들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트럼프가 내놓은 표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면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편이긴 해요. 예를 들면 일본은 24%인데 일본에 비해서 1% 높죠. 아니면 뭐 EU에 비해서 좀 높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근거로 들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앞에 보면 관세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 나라들이 우리한테 매긴 관세 가 표시되어 있어요. 관세가 뭐라고 표시되어 있냐, 지금 보면 대한민국이 미국의 관세를 50% 매기고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50% 맞습니까? 아니 대한민국이 어떻게 50%를 매겨요? 한미 FTA가 있어서 대한민국에서 50% 관세를 매기는 물건이 없는데 뭐가 50%라는 거야? 아니 관세 없이 들어오잖아요. 자동차도 관세 없고 지금 관세가 0인데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라고 생각되죠. 그런데 트럼프는 이게 관세가 없는 것처럼 하면서 비관세 무역 장벽을 쳤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무역 장벽을 관세로 환산하면 무려 50% 정도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농산물, 축산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사실상 관세나 마찬가지다 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자동차에 있어서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자동차는 안전규정, 환경규정, 기타 등등의 규정이 미국 규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한국에만 있는 규정을 내세워서 미국 차가 한국에 수입되지 못하도록 강제한다는 거죠. 사실 이전부터 이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나왔는데요. 미국에서 생산되는 쉐보레 스포츠카 한국에는 한 번도 제대로 수입되지 못했죠. 미국 픽업 트럭 한국에 역시 제대로 수입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전기차 보조금에 아주 이상한 논리들을 내세우고 있죠. 한국 차는 어떻게든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미국 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을 굳이 만들어 놓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웃긴 상황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170만 대라고 했잖아요. 뭐 쉐보레까지 하면 거의 200만 대 될 텐데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차는 단 6만 대밖에 안 됩니다. 테슬라를 비롯해서 미국에서 수입하는 건 6만 대예요. 200만 대를 팔고 6만 대를 수입하는데 그 6만 대가 절대 못 들어오게 막아버린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 거기서 비관세 무역 장벽을 쳐서 어떻게든 보조금을 안 주려고 안간 힘을 쓴다는 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테슬라가 우리나라에서 보조금을 못 받게 하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규정을 내세웁니다. 2009년에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몇 대 이상 팔았는가를 놓고서 몇 대 이상 팔지 못했으면 받을 수 없는 보조금을 내면서 이 테슬라를 우리나라에서 절대 팔지 못하도록 하는, 테슬라의 보조금을 절반도 주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차별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 자동차가 더 혜택을 받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혜택 받는 걸 누가 싫어해? 다 그걸 원하죠. 다 원하지만 대놓고 미국 차를 갖다 때리고 있고 대놓고 테슬라를 때려요?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어? 일론 머스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어요? 트럼프의 오른팔인데 내가 이렇게 때리고 너네 보조금 안 주기로 법령 엄청나게 복잡하게 만들어도 너네 뭘 할 수 있는데 너네 뭐 아무것도 못하죠? 뭐 이래요? 그래도 되나요? 그래도 정말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200만 대 팔고 우리는 6만 대 수입하면서 그걸 안 받겠다고 그렇게 노력한다는 게 그게 무슨 짓이야?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들 너무나 지나치게 소탐대실하고 있죠. 그거 세금 조금 아끼겠다고 미국 물건, 미국 자동차에 대해서 그만큼 불이익을 주면서 지금 미국 수출 전혀 못하게 만들어놨다. 이게 우리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된 건가? 라고 분노를 표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죠? 저는 뭐 당연히 공무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하고 계신다. 자기 맡은 바 일을 잘 하시고 계시고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한 거지. 아니 우리나라 산업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대기업 보호해야죠. 무슨 미국이 우선입니까? 대한민국이 우선이지.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미국에 대해서 조금 우호적으로 행동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지금 합리적으로 이런 요구를 하는 게 아니죠. 하루아침에 갑자기 관세 25%라는 폭탄을 던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이렇게 딱 얻어맞게 됐는데, 얻어맞은 입장에서 우리가 뭐 맞을만 했지 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같은 팀이 맞았는데 그걸 야 네가 맞을만 했어 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바람직하지 않죠. 옳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가해자는 미국이고,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피해를 입는 입장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세게 나가야 돼. 트럼프는 강한 자한테 약하고 약한 자한테 강해.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좀 본때를 보여줘야 돼. 관세 우리는 더 많이 때려. 25%, 우리는 나의 50% 관세 때려. 야 미국하고 단교하자고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말 됩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미국에게서 걷어들이는 연간 흑자가 무려 80조입니다 80조 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의 시장이죠. 우리의 고객님입니다. 우리는 미국 물건을 많이 사지 않고 미국이 우리 물건을 사주는 입장에서 미국은 관세를 때렸을 때 우리가 타격을 입죠. 우리가 관세를 때리면 누가 타격을 입습니까? 미국이 타격을 입을까? 어차피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사는데. 이 관세라는 거는 자기가 적자를 보는 입장에서 했을 때 유리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일 때는 우리나라의 관세는 정말 높았습니다. 그런 때는 관세를 안 매기면 큰일 나는 거였어. 왜냐하면 우리나라 물건들이 너무나 형편없었기 때문에. 메이드 인 USA면 그냥 팔리고 메이드 인 재팬이면 그냥 팔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불과 한 30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근데 그때 사고방식을 지금도 갖고 있으면 어떡해. 지금은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많은 물건을 수출하는 입장인데, 해외에서 우리는 수입을 해오는 양이 너무 적은 나라인데,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관세를 얘기를 해? 우리는 어디까지나 자유무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요. 어디까지나 자유무역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도 관세 없앨 테니까 너네도 관세 없애줘 라고 해야죠. FTA가 처음 만들어질 때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FTA는 우리에게 큰 과실을 남겨줬습니다. 우리 모두가 FTA에 대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죠. 우리는 결국에 자유무역의 수혜자고, 이 자유무역을 계속 주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남의 물건을 자유롭게 사줘야 돼요. 정말 아무것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던 그런 개발도상국 입장처럼 그렇게 관세로 장벽을 치고 어떻게든 우리나라 물건을 육성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되죠. 지금 트럼프의 무지성적인 이런 관세 폭탄, 이건 사실은 충격요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년 11월에는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상원 하원 선거를 하게 되는데, 지난번 트럼프 1기에서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죠. 초반에는 강력하게 잘 밀고 가다가 후반이 되면서 트럼프가 레임덕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 원인이 바로 이 중간선거 패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중간선거에서 대패하면 그러면 사실상 대통령이 식물 대통령이 돼버려요. 레임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미국에서의 경제 지표를 살려놔야만 합니다. 그 중간선거가 불과 내년 11월이에요 지금 상황을 보면 미국 경제가 굉장히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주가도 곤두박질 치고 있고, 관세를 통해서 미국 안에 공장을 끌어들인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물론 미국 산업적인 면에서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단기적으로는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기업들이 공장을 해외로 돌리는 게, 그게 미국인들이 미워서 해외로 나간 게 아니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서 나간 겁니다. 일단 뭐 인건비 부분에서 더 저렴하고, 그리고 해외 생산 품질이 더 높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가격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미국 안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생산하는 게 무조건 더 저렴하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그럼 미국에서 계속 생산했겠죠. 미국이 제일 큰 시장인데. 미국으로 돌아와서 생산한다 라는 건 분명히 가격이 더 비싸집니다. 자본주의 세계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원가가 아닙니다.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얼마에 사줄 수 있을 것인가가 가격 결정의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경쟁사들이 미국에 수입을 못해,
아니면 미국의 25% 관세를 매기고 수입해 라고 하면 그 나라 안에서 생산되는 물건의 값은 5%는 아니어도 20%까지는 올라가는 거예요. 거의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왜 더 낮추겠어요? 더 비싸게 팔 수 있는데. 경쟁사들이 막 나락으로 가셨으면 그 경쟁사들 가격에 딱 맞춰서 그보다 조금 싸게 내놓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올린다는 것은 무조건 제품 가격을 올리게 되고 무조건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입장에서 중간 선거를 앞두고서 관세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유권자들이 받아들였을 때 공화당에 표를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트럼프는 관세 압박을 완화하는 정책을 펼 수밖에 없습니다. 1년도 안 돼서 관세를 완화하게 될 텐데요. 그게 모든 국가에 똑같이 완화해 주진 않을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관세를 풀어주겠다라는 입장일 겁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를 압박한 후에 다시 풀어주면서 경제가 끌어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미국 경제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고 내가 통제권을 갖고 있고 그 해결사의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강력한 대통령이라는 걸 내년 선거에서 보여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는 당연히 1년도 안 되는 관세겠지만 이걸 그대로 맡고 있을 수는 없겠죠. 그리고 1년 안에 이 관세에 대해서 조정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가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우린 반드시 관세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네, 아유 정신이 없네요. 지금 모터쇼장에 도착했습니다. 모터쇼장 도착해서 지금 기자실인데요. 어우 정신없어라. 지금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지금 뭐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당면 과제가 있을 텐데요. 미국 무역 대표부하고 당연히 협상을 해야 되고요. 그 협상에서 우리가 미국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미국에 얼마나 많은 공장을 짓고 있고 미국의 고용 증대 효과를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한국 자동차를 보면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가 대한민국산 자동차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약간 오해 같은 것도 조금은 풀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수입 자동차를 사고 싶은데 못 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자동차가 그만큼 우수한 품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동차를 선택하는 것도 있거든요. 아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도 보이지 않는 무역 장벽을 계속 치면서 이런 외국산 자동차의 유입에 대해서 막연한 거부감이라든지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통해서 오히려 외국에 있는 기업들에게 좀 불이익을 주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별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 스스로도 조금은 완화해 주려고 폐지해 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유무역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앞장서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줘야 될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목화 김원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의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